안녕하세요. 연세사랑병원 신경외과 척추 전문의 김성철입니다. 오늘은 주로 뼈에 대한 얘기인데요. 소리 없이 진행돼 더욱 주의해야 할 골다공증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골다공증이란 무엇이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골량의 감소와 미세 구조의 이상을 특징으로 하는 전신적인 근골격계 질환으로 결과적으로 뼈가 약해져서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질환을 골다공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골량이 적어진 상태만 골다공증으로 지칭했다면 현재는 골량과 아울러 뼈 자체의 질적 저하로 골절 위험이 높은 상태까지도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뼈 안에 구멍이 많이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실제 수술실에서 골다공증이 심한 분들은 뼈를 만질 때 바스러지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이 정도까지 진행되면 뼈의 강도도 자연스럽게 약해져 과거에는 툭 털고 일어날 정도의 충격이나 단순 찰과성의 정도에 그치는 마찰에도 골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게 됩니다. 때문에 골다공증 발생 시 50대는 손목관절, 60에서 70대에서는 고관절이나 척추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사망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성은 65세, 남성은 70세 이상부터 골밀도 검사와 골대사 수치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뼈는 왜 약해지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노화나 호르몬 변화에 의해 골대사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뼈는 지속적으로 부서지고 만들어지는 과정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파골세포는 오래된 뼈를 부수고 조골세포는 새로운 뼈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요. 30대 이후에는 골 형성보다 골 흡수가 더 많아지는 시기가 되고 이는 기존에 형성해 놓은 골량으로 남은 평생을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청소년기와 20대에 골량을 충분히 만들어 놓아야 골다공증의 발병 시기를 늦출 수가 있는 겁니다. 최대 골량의 형성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만 유전적 요인이 약 50에서 90% 정도로 큰 것으로 보고됩니다. 이를테면 어머니의 골밀도가 낮다면 또는 어머님께서 그로 인해서 압박골절이라든가 굽은 허리를 갖고 있다면 자녀 또한 특히 딸의 골밀도도 낮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환경적 요인으로는 칼슘과 비타민 D, 단백질 등의 영양성분 부족, 낮은 신체 활동, 특정한 질병이나 약제 등 수많은 요인이 존재하지만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흡연과 만성적인 알코올 및 카페인 섭취입니다. 이 세 가지는 골량을 감소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지목되므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골다공증은 보통 50대 이후에 발병 또는 발견되다 보니 질환 자체에 대한 관심도도 해당 연령대에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분들이 제가 벌써 골다공증이 맞나요? 치료를 받기엔 너무 늦었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진단 즉시 충분한 칼슘과 비타민 D 섭취 그리고 적절한 약물 치료와 꾸준한 운동을 시행한다면 골량이 떨어지는 속도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골다공증은 약물 치료만으로도 70% 정도는 예방과 대처가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는 환자의 상태와 요구에 따라 경구약부터 주사제까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와 있어 이전에 비해 치료의 효과와 편의성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단, 치료제를 선택할 땐 환자의 치료 병력과 골절 병력, 가족력, 골밀도 수치 정도, 운동 능력 및 근력 상태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전문 의료진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골다공증 치료에 있어서 약물 치료와 더불어 중요한 것이 식이 조절과 운동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이나 뼈째 먹는 건어물, 시금치나 배추, 미역 등을 충분히 섭취하고 짜게 먹는 습관은
칼슘 흡수를 방해하므로 싱겁게 먹으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또 음식으로 충족이 안 되는 부분은 칼슘과 비타민 D 보충제를 통해 섭취해야 합니다. 비타민 D는 약물 치료나 일주일에 한 2, 3회 정도, 하루에 15분에서 30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간혹 뼈가 약해지는 질환인데 운동해도 되나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할 수 있습니다. 4, 50분 정도의 걷기와 같은 체중 부하 운동이나 수영, 실내 자전거 등의 유산소 운동을 통해 관절과 척추 주변의 근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제자리에서 가볍게 뛰는 것도 뼈에 물리적인 자극을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단, 퇴행성 관절염이나 척추 질환을 이미 진단받은 분이라면 점프 동작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골다공증은 뼈가 아픈 질환도 아니고 대부분 뚜렷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골다공증은 노화로 인해 뼈에 구멍이 생기며 약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참고하시어 시기에 맞는 적절한 진단과 치료 그리고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골다공증인 질환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다음 내용에는 골다공증 실제적인 치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사랑병원 김성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운대군 다시 할게요.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